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불명,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또한 1심에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은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왜 대통령 파면 절차만 신속하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법원의 통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림 준비했는데요. 대북 송금 재판의 경우에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 부의장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1심 나온 지 지금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1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결과 자체가 민주당도 그렇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예측하는 것도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는 다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는 예측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단을 어떻게 보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 뭐 무죄나 아니면 낮은 그 벌금형이 나왔다면은 그대로 변호인단을 유지했겠지만 지금 전략 자체가 1심에서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전체로 바꾸고 전략도 수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그걸 하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을 조금 버는 것은 좀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뭐 재판을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재판을 불출석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때 이런 지점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좀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보여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제가 궁금했던 게요. 이재명 대표의 주소지가 왜 법원에서 알 수가 없었던 건지, 왜 이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전달이 안 됐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판결문에 보면 그 피고인의 주소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사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이 그대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사정은 뭐 저 역시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앞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는 내란 사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각종 헌법재판소 절차 진행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주장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내로남불로 연결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이 항소장이 접수된 지가 지금 항소심 사건이 12월 6일자로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막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건 기록 이제 접수 통지가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변호인 변경이라든가 신청 절차가 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항소심 사건 자체가 다른 여느 형사재판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행 속도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고의 지연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실수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재판을 들어갔을 때 판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름, 뭐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아직도 우체국 등기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재판부에다가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소를 변경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항소심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언론에 이미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실상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민원실에서 본인 서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굳이 우체국 송달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뭐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서류를 받으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예. 그게 불변 기한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연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법꾸라지들의 그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양측 서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해라라는 요구까지 알아봤습니다.